저는 코인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고 최근 2달 수익은 6억이 넘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1억을 벌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에 억을 버는 남자 주억맨입니다. 먼저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첫 영상 4억 7천만원, 두 번째 5,400만원, 세 번째 마이너스 1억 7,500만원, 네 번째 8,700만원, 그리고 다섯 번째 1억 7,300만원, 합산 6억대 수익입니다. 저의 모든 내역은 유튜브 채널에 대놓고 올려놨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인증 안 하는 짜발이랑 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분석을 하고 매매를 했으면 인증을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굳이 숨길 이유가 없죠. 숨긴다는 건 뭔가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비트코인 분석하겠습니다. 상위 0.1% 코인판 전설은 어떻게 보는지 딱 보세요. 지금 차트? 솔직히 존나 쉽습니다. 이게 왜 어렵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지경이라서 역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어렵다는 겁니까? 그냥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앞자리 7 찍었다가 8 복구했고 이제 9 찍으러 가는 차트입니다. 최하 90K까지. 이게 차트 분석 줄 찍찍 긋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봐야 되고 맥락을 봐야 되고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캔들이라는 건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캔들은 결국에 보조일 뿐입니다. 캔들이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매도하는 그 모든 흔적이 시각화된 게 바로 캔들입니다. 그래서 캔들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보조 지표일 뿐인 겁니다. 캔들 이전에 있는 게 인간 심리이기 때문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패러다임을 뒤집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떻게 주에 억대로 벌게 됐고 어떻게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고 어떻게 유튜브에 대놓고 기록을 남겨도 전부 다 맞추고 있는지 그 모든 본질은 바로 심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이 캔들은 눈에 대놓고 보이지만 심리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할래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심리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 최저점도 맞췄고 이 최저점도 맞췄고 이 최저점도 맞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풀이해보겠습니다. 상위 0.1%의 필기 노트를 컨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퍼드리기만 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불알 벅벅 긁으면서 유튜브만 보시면 제 입장에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무언가 하나를 내어주셔야겠습니다. 바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거 2개면 됩니다. 갓지키 제가 이 정도의 악마의 재능을 가지고도 아직도 구독자 2,000명인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돈 인증할 거 다 했고 실력 인증 그냥 매 영상마다 하고 있고 이 영상으로도 할 거고 모든 의심과 반박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 반응이 영 시원찮습니다. 아니 저기 뭐 충청도 5일장 느낌으로 팍팍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주학적인 형님들도 당당하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고 말도 못하고 쪽팔립니다. 솔직히 구독자 2,000명이라고 하면 제 친구들 다 비웃습니다. 아니 저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드실 겁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심리 분석하는 법 잘 보세요. 딱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심리 분석으로 여기가 최저점인지 알아볼 거고 왜 90K까지 가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뭡니까? 바이비트 해킹 터졌던 자리입니다. 쭉 내려가는데 의외로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횡보합니다. 이게 3일짜리 횡보입니다. 이 3일 동안 사람들 심리 바이비트 해킹인데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역대 최대 사건 아니었나? 뭔가 이상하네. 혹시 이제는 해킹 악재도 안 먹힐 만큼 매도세가 없는 게 아닐까? 상승장 가자! 딱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한 템포 쉬고 대폭락을 해버립니다. 개미들 이때 1차적으로 다 갈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미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2가지 실수가 있었죠. 먼저 첫 번째로는 주말이었다는 겁니다. 해킹이 토요일 새벽에 공론화됐고 토요일 새벽에 저점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한국 날짜로는 토요일이지만 코인 시간으로는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침 9시에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시간이 UTC 플러스 9잖아요. 이게 기준시보다 9시간 빠르다는 소리입니다. UTC가 협정 세계시라고 해서 세계의 기준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까지는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인 겁니다. 코인판 시간으로. 그리고 토요일 시작됐죠. 주말이죠. 주말에 안 움직이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말 횡보하는 거. 그래서 정확히 주말 이틀 동안 횡보한 겁니다. 어차피 내려갈 차트인데 주말 이틀 동안 시간만 끈 겁니다. 이게 개미가 했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 차트입니다. 주홍맨 차트 안 보는 거 아니었나? 제가 심리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차트를 아예 안 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도 차트 봅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이 차트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미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건 내려가는 차트가 맞았습니다. 여기서 해킹 터졌죠. 저점 찍었죠. 주말 횡보했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해킹 터진 고점이랑 해킹 반등 나온 저점이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나옵니다. 근데 미트가 깨졌죠. 이거 뭡니까? 다우 이론 붕괴죠. 저점 올라오다가 깨진 거죠. 그럼 차트적으로 봐도 여기는 매도 자리인 겁니다. 특히나 해킹 이슈가 붙어있기 때문에 패닉셀까지 나오는 자리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조금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역사상 최대 규모 해킹이 터졌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내려갔다. 아무리 주말이라고 해도 너무 완벽하게 횡보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이거 혹시 상승장전 개미 털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동안은 저는 제 생각이 가능성 높은지 검수하기 위해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전략의 뇌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 왠지 의심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전략적으로 검토해보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저점이 깨지면 매도하는 게 맞다. 그럼 매수는 언제 해야 할까? 이 99K 고점을 돌파하면 해킹발 매도세가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다. 해킹이 터진 자리를 회복했다는 건 해킹 악지가 안 통했다는 뜻이니까 그때 돼서 매수해도 된다. 그래서 이 횡보 자리는 매수 자리가 아니다. 대신에 저점 깨지면 추격 매도 들어갈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주 작은 구간을 가지고도 무수한 수싸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씨발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의 뇌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는 추격 숏 들어갔고 유튜브 영상까지 올린 겁니다. 제 첫 번째 영상 보고 오세요. 첫 영상부터 대폭락 예언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폭락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은 심리 파악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구간 또 심리 파악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많이 귀찮거든요.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약식으로 한다고 태클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약식으로라도 해드리는 걸 감사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내용 배우겠습니까? 주급 1억 트레이더한테 온통 샤발놈들이 강의팔이 해먹으려고 하지 누가 이렇게 알려줍니까? 어쨌든 구독하고 꾸준히 보시면 어차피 제가 꿀통을 계속 풀 겁니다. 약식으로 갑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개미들 매수하겠죠. 매수 직전에 쭉 횡보를 하다가 나오는 하락 파동이기 때문에 개미들은 횡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도 대폭락이라고 느낍니다. 기회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단타 치려고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가 놓친 부분이 있죠. 보통 이렇게 길게 횡보했으면 겨우 이만큼 추세 나오고 끝나지 않습니다. 횡보 길게 하고 터지는 추세에는 따개비처럼 역추세 잡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 개미들이 3분할 매수를 했어도 그것보다 배로 더 내려가서 여기는 못 버티고 손절을 칩니다. 그럼 거기가 최저점입니다. 자, 개미는 여기서 최저점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반동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미가 삽니까? 안 삽니다.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싸면 개미는 안 삽니다. 어라라? 근데 존나 떡상하네? 트럼프가 비축자산 발표했다네? 부랴부랴 매수합니다. 당연히 거기는 고점입니다. 이제부터 삼각수렴 만들어주면 개미들 미쳐서 팔짝 뜁니다. 특히나 여기는 크립토 서밋 자리입니다. 크립토 서밋 이슈 나오면서 반짝 올랐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크립토 서밋 때 떡상시켜 줄 리가 없죠. 개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호재를 등에 업고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려갑니다. 이때 제가 이 모든 반등에 대해서 쇼만 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2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횡보를 합니다. 트럼프 이슈도 끝났고 크립토 서밋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미 입장에서는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미가 여기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손절을 치겠습니까? 절대 안 칩니다. 그 전에 트럼프 이슈, 서밋 이슈로 떡상하는 걸 봤으니까 이제는 그냥 미리 탑승해 있는 게 속 편하겠구나 하면서 안 팝니다. 미리 탑승하고 가만히 버팁니다. 그럼 당연히 세력은 안 올려줍니다. 그냥 이 자리는 누가 봐도 크립토 서밋 때 물린 개미들이 구조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안 구해주죠. 이틀 동안 횡보하면서 말려 죽입니다. 기대감은 의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매두세 툭 나옵니다. 누가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진짜 작거든요. 근데 이미 호재가 사라졌고 기대감은 의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미들 패닉합니다. 쭉 내려갑니다. 굉장히 작은 거래량으로 크게 내립니다. 여기서 또 손절하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지만 여기서 안 삽니다. 이제는 개미도 학습이 됐기 때문에 추격 매수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안 당해. 딱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개미는 생각하죠. 역시 내 생각이 맞아. 이거는 하락장이야. 쇼 쳐야 돼. 그리고 과거 저점까지 깨버립니다. 개미는 아주 잠깐 신이 날 겁니다. 하지만 바로 반등 나오고 횡보하죠. 그래서 이 횡보 자리에는 개미가 거의 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개미는 다 나가 떨어졌고 그나마 버티는 개미는 숏 관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일반 개미는 적고 숏 개미는 왜 안 내려가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횡보할 때는 개미들 바글바글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에서 개미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들립니다. 개미 없습니다. 그러면 횡보로 기존 모으다가 위로 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도 쓰지 않았습니까? 형이 다시 한번 얘기한다. 2% 빠진 걸로 발발 떨 거면 지금이라도 취업 준비해라. 코인하면 안 된다. 딱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 오락가락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2%짜리 호들갑 떠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2%짜리 그릇 되는 겁니다. 나중에 불장에 와도 2%밖에 못 먹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저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하필 90K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전 영상 보세요. 그냥 대놓고 90K라고 썸네일에 적어놨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 끝났고 이더리움 분석할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요즘 말 많습니다. 요청 들어왔고 개인적으로 신기하기도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더리움 매매도 잘합니다. 2월에 이더리움 단타로 꽤 발라 먹었습니다. 대충 20만 불 정도, 하나 3억 정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뭐든 잘합니다. 주식이든 뭐 미국 주식이든 외환이든 다 잘합니다. 그냥 타고났습니다. 아무튼 이더리움 엄청 내려갔는데 이더리움은 투자 방법이 딱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 1000불까지 현물 매집하거나, 둘, 저처럼 단타만 치거나, 셋, 4000불 뚫었을 때 사거나.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전략입니다. 납득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두 번 설명 안 합니다. 자꾸 저한테 더 알려달라는 초코비 형님들 많으신데, 아니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내 매매해야 되고 사업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자, 됐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1000불까지 그냥 현물 존나 사는 겁니다. 1000달러가 이쯤입니다. 왜 하필 여기냐? 이렇게 존나 큰 박스권으로 볼 수 있으니까 현물로 마이너스 50% 열어두고 사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처망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에 이 박스권 뚫으면서 양전되는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개비처럼 단타 존나 치는 겁니다. 따개비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잃을 때 적게 잃고 먹을 때 조금 먹고 승률 딱 55%만 나오면 됩니다. 승률 뭐 70% 80%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55%짜리 기법 있으면 그거 반복하면 됩니다. 한 번에 크게 먹으려고 하니까 한 번에 크게 털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4000달러 뚫으면 사는 겁니다. 이거 박스권에서 최고점은 여기 5000달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곳은 4000달러라고 봅니다. 4000달러에서 딱콩 3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런 라인 돌파하면 5000달러는 거의 공짜로 돌파하고 5000달러 돌파하면 천장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더 날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4000달러 돌파할 때 매수해도 그 윗구간은 보너스라고 봅니다. 이 쫑맨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물 존나 사든 단타 존나 치든 4000달러 뚫고 사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자,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돈 자랑만 존나게 해대고 실속은 없는 족밥들이랑 저랑은 비교를 하지 마세요. 저는 돈 자랑도 하는데 실속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속이 꽉 찬 알 김치입니다. 20대 상위 0.1% 경제적 자유, 얼굴 믿고 깝치는 놈, 저 주홍맨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10만원권 지폐에 이름을 올리는지 이 유튜브 하나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